저는 일단 3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이번 24년 초에 3학년으로 편입해서 3학년 1학기를 보내고 이제 3학년 2학기도 보내고 그래서 두 학기를 거쳤는데 한국장학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일반 전형이 아니라 산업체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업체 전형에서 개인 사업자이거나 아니면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께 적용이 되는 장학금이 따로 있어요. 전체 등록금의 절반 정도 해당되는 금액을 우선 1차 장학금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첫 학기는 전체를 거의 적용을 받고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2학기부터는 1학기의 성적을 가지고 성적 유지가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 하에 고가 장학금을 또 연이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학금 덕분에 지난 1년 동안을 제 현금을 거의 안 들이고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활비 대출 제도도 있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돈을 마련을 못해서 공부를 못한다. 공부할 기회를 가지기 힘들다. 이거는 적용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덕분에 공부 잘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보통 첫 학기에는 6과목 정도 신청을 하고요. 그리고 계절학기가 또 있습니다.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여름학기, 이렇게 겨울학기 이렇게 두 학기를 신청 가능한 학점을 보고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학기에는 8과목을 신청할 수 있어서 8과목을 좀 무리하게 진행했고요. 이번 겨울방학에는 학기 신청을 하지 않고 쉬었습니다. 지금 방학이에요. 자, 여기 타로 과목도 있고요. 제가 배우는 것 중에서 노트 보여드릴까요? 다이어리하고 달력도 받아요. 매 학기에. 이건 지난 1학기 때 받았던 다이어리고요. 굉장히 지금 알차게 썼어요. 시험은 동시 시험도 있고 비동시 시험도 있고 인터넷으로 거의 시험을 쳐요. 근데 과제도 있고 출석률을 굉장히 많이 따지기 때문에 스케줄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25년 다이어리예요. 1년에 한 번 주는 것 같더라고요. 색깔만 다르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노트 중에서 과목이 좀 어려운 과목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 교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PPT 파일로 제공이 되는 학습 자료인데 그걸 출력을 받아서 노트 정리를 이렇게 학습 평가라든가 학습 정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주 밀리지 않고 수업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씩 몰아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건 좀 어렵고 한 주에 밀리지 않게 수업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1학기보다는 2학기가 좀 힘들었거든요. 과목 수도 많았지만 개인적인 다른 일들을 거의 제쳐놓고 이 수업을 1순위로 들어야 했기 때문에 1학기에는 노트 정리를 별도로 하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권의 노트를 2학기 때는 좀 집중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도 보시면 적천수 1권 보시면 이렇게 다 잘라서 보기 편하게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시험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다 인덱스 작업을 하고 오늘 저보다 더 노트 정리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적천수 과목만 지금 한 5권 정도 노트 분량이 있죠. 사주학교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교육기관이 꽤 많은 걸로 아는데요. 4년제 인가받은 대학이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2군데예요. 그중에서 한 군데가 최초로 생긴 곳이고 그게 제가 다니는 학교예요. 많은 교수님들 중에서 저는 일본에서 유학 경험이 있는 정재상 교수님 그 홍보 영상을 봤어요. 수업 인트로를 봤는데 굉장히 반했어요. 그 수업 방식이라던가 어떤 커리어 그리고 신정훈 교수님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분이셨고 수업 굉장히 잘 가르치세요. 어떤 통변을 위한 그 기술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대학을 가는 이유는 물론 졸업장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처럼 현업을 하다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40년 차, 50년 차 이렇게 되신 분들 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니고요. 저처럼 좀 나이가 어정쩡한 사람들도 다녀요. 저보다 당연히 젊은 분들도 다니시고요. 저는 딱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오프라인 활동을 원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생업에 전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통신 수업으로 자기와의 싸움을 이제 외롭게 하시죠. 네, 저는 원광 디지털 대학교 동양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1년 정도 더 다니면 조기 졸업 제외하고 아마 1년 과정 더 밟으면 졸업을 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사유가 없다면요. 이거는 대학생활 책자인데 약간 좀 참고 좀 할게요. 과목명을 다 외우는 건 아니라서 근데 진짜 달라요. 고서를 굉장히 훑듯이 정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면 통수를 할지 아니면 술수학을 할지 이 두 군데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풍술은 빼고 술수학 위주로 1년을 투자를 했거든요. 정말 괜찮았는데 우선 추천하고 싶은 필수 학문들이 명리학 입문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명리학사. 아니에요. 그 고정 아니에요. 최소 4과목. 최소 신청 과목이 있어요. 4과목부터예요. 근데 보통 6과목 교양을 섞어서 신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대 신청 과목 수는 24학점이기 때문에 8과목이에요. 계절학기 포함해서.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2학기에 이렇게 한꺼번에 8과목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계절학기 겨울 때는 신청할 수 있는 과목 수가 없으니까 쉬어줘야 돼요. 추천하고 싶은 과목명이 일단은 명리학 입문, 명리학사. 물론 학교마다 커리큘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이거랑 타로도
이것도 재밌어요. 요거 일단 명리학 입문이나 명리학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주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좀 디테일하고 또 만만치 않아요. 공부하면은 꽤 빡세요. 그리고 이제 개론 과목들도 있고 뭐 천문학 과목도 있고 장명 과목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두 개 다 들었어요. 성명사주화 과목이고 성명학 연구라는 과목을 제가 이번에 들었거든요. 과목명이 또 맞는지 볼게요. 어쨌든 꽤 많아요. 이거 과목수를 일일이 다 나열하긴 그렇지만 여쭤보신다면 제가 다 오픈할 생각이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공부할 수 있어요. 장점이 시간을 물론 잘 맞추셔야 되겠죠. 말랑말랑님도 생각 있어요? 저는 일단 추천드려요. 제가 공부를 직접 해보니까 일단 혼자서 해야 되고 스케줄 관리 잘해야 되고 알아서 잘하시는 분들, 근데 막 누가 리드해줘야 되고 컴퓨터 이런 거 잘 못하고 모바일 이런 거 잘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학우들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혼자서 이 스케줄 관리 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알람도 잘 맞추셔야 되고 문자도 잘 챙겨야 돼요.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 보통 자기가 알아서 시험 관리 하잖아요. 스케줄 관리를. 근데 시험 일정에 대한 이 알람을 학교에서 보내줘요. 문자로. 깜짝 놀랐어요. 물론 학교 게시판에도 공지가 올라오고요. 그걸 수시로 이제 챙길 수는 있겠지만 보다 보면 생업이 쫓기다 보면 그거 놓칠 수 있잖아요. 메모해야지 해놓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근데 핸드폰으로 한 번 더 문자가 오니까 언제 시험이 있겠다. 언제 과제가 있다. 언제까지 내가 이걸 완료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거든요. 중간 시험, 기말 시험, 그 중간에 또 과제 제출하는 기간, 그리고 과목 중에서 퀴즈 시험이라고 해서 그 퀴즈는 또 인터넷으로 짧게 접속해서 치는 짧은 쪽지 시험 같은 건데 이것도 학점에 반영이 되고요. 다른 학우님들 게시판에 참여한 글들에 댓글 쓰는 거, 또 이제 질문 올리는 게시판이 따로 있고 교환이나 강의 영상에서 오타를 또 체크해서 이렇게 이거 수정해야 됩니다라고 올려주는 다른 오타 게시판도 있어요. 과목마다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결심을 잘 하셔야 돼요. 일단 한 학기 해보고 휴학도 할 수 있어요. 좀 자유로워요. 일단 그런 게. 온라인이지만 학생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MT도 있고 홍수 같은 경우에도 모여서 그 짧게 교수님 그 입하에 모여가지고 주말이나 이렇게 일정이 또 나오면은 지방이나 홍수 관련해서 특정 장소에서 모여서 홍수 공부하고 후기 올리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크게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동양학과를 다니니까 아무래도 통변하는 게 주 과제잖아요. 이거를 하기 위한 MT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 가기 위한 MT가 아니라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1박을 하는 건데 저는 참여를 못했지만 생업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 어떤 교수님들 이제 초빙 해가지고 교수님들이 그걸 같이 참여도 해주고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모여서 MT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강의도 물론 듣겠지만 학우들이 참여해서 이런 통변을 하고 자기 실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참여하면. 어쨌든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됐으면 됐지 안 되진 않아요. 쓸데없는 공부가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할 때랑 교수님이 강의를 이렇게 아주 깊게 해주고 또 질문도 할 수가 있고 학파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학교에서 배우는 거니까 완전 다르죠. 학파 같은 경우는 관법에 따라서 12혼성을 쓰는 것도 있고 12혼성을 안 쓰는 것도 있잖아요. 엄청 많잖아요. 몇백 가지 분류가 되니까 이게 맞니 저게 맞니 이렇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교수님들 다 중국에서 유학하신 분도 계시고 대만이나 홍콩 관법에 대해서 과목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지금 2학기 때 배웠던 과목 중에서 그 정수호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질병론이랑 현대명리학의 재흐름이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 과목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내용이 깊어요. 그리고 통변을 위한 그 상태 명리학을 이제 가르치는 분이신데 한자도 많고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재밌어요. 신정호 교수님은 굉장히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정재상 교수님도 주역이랑 이 명리학의 일반적인 명리학사부터 해서 주역 그리고 여타 과목들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여러 과목들을 맡아주시면서 체계적으로 굉장히 그 과목들을 훑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도 다른 수수도 많아요. 자미두수도 있고 신살론도 있고 또 타로 같은 경우도 타로가 크게 두 과목이 있거든요. 타로 기초가 있고 타로 응용이 있어요. 교양 과목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요. 풍수는 개론이라고 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훑어주는 기초 단계 과목이고 양태궁수 그다음에 묘지를 보는 음태궁수 이런 것도 있고 기초 과목들 중에서는 필수로 들으셔야 되는 것 중에서 음양 오행설 연구라고 하는 그 과목도 있고요. 제법 많아요. 사주명리 통변하는 것은 이것도 이제 기초랑 응용이랑 나눠져 있어요. 육효도 배울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과목에 있긴 하는데 보통 듣는 게 자평진전 평주랑 적천수 요 과목도 배우셔야 되는 과목 중 하나죠. 저는 적천수 이번 학기
2학기에 들었고요. 술수학 총론이라는 과목도 있어요. 다 3학점이에요. 한 과목당. 등록금요? 등록금은 학과마다 다르긴 할 건데 내년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보통 장학금 없이 듣는다고 하면 한 150 정도? 근데 그마저도 장학금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장학금 제도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한국장학재단 이게 나이대가 있어요. 만 55세 기준으로 그 이하 나이까지는 다 신청이 가능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개인마다 좀 다르거든요. 차상위 그 등급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저는 개인 사업자거든요. 이런 경우는 산업재 전형으로 하시게 될 경우 일단 등록금은 한 50%로 떨어지죠. 그리고 학교랑 협약을 안 맺었으면 협약을 맺으면 돼요. 협약을 맺은 회사에 내가 재직 중이다. 이것도 산업재 전형. 이것도 대충 50%. 그 외에도 봉사활동 많이 하시거나 자격증이 있다거나 굉장히 좀 다양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해주는 거 말고 국가장학금 말고 중복으로 교내 장학금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온라인입니다. 100% 온라인 과정입니다.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고요. 출석도 온라인이에요. 과제도 온라인이에요. 대신에 어떤 날짜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접속을 해야만 시험 인정을 받는 동시시험이고요. 그걸 동시시험이라고 그래요. 동시시험이 있고 또 비동시 시험이라고 해서 그 날짜 시간대 안에만 접속을 하면 되는 시험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은 필수 과목에 해당이 되니까 동시시험에 들어가고 나머지 뭐 교양이라던가 기타 과목들은 비동시니까 체크 잘 하셔서 그 안에만 시험을 치면 돼요. 혹시라도 그 시험 기간조차 놓쳤다 그러면 2차, 3차 시험을 또 칠 수는 있어요. 물론 1차만큼 인정받지는 못하고 그래도 시험 기회는 줘요. 제가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잘 알고 있었다 생각했던 부분들이 조금 부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만약에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회자축 기간이 끝나고 나서 방송을 하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저에 대한 이 방송 콘텐츠를 점검을 해보니까 좀 많이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사주 채널들이 많이 생기고 계속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걸 콘텐츠로 해야 될지 또 애매해지고 제가 또 월지가 비견이다 보니까 그렇게 재주가 또 이렇게 다른 기타 선생님들처럼 막 뛰어나지는 못해요. 많이 반성을 하게 됐네요. 근데 확실히 도움은 된 건 맞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통변을 할 때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확실히 알게 된 계기가 됐어요. 감사합니다. 교재들은 우편으로 받나요? 아니면 전자책인가요? 둘 다 제공됩니다. 교재 같은 경우 교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제가 일부 보여드릴게요. 교환은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책자로 인쇄가 가능한데 인쇄비와 우편료만 내면 별도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과목별로 보통은 전자 파일로 자료실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교수님들도 계세요. 근데 무조건 100%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교환이 이제 오거든요. 이건 적전수예요. 이거보다 굉장히 두꺼운 과목들도 많은데 그냥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편으로 이렇게 책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좀 두껍죠. 이런 식으로. 신청할 때 주소 잘 확인해야 돼요. 명리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하나요? 어느 정도 있으면 좋죠. 어느 정도 있으면 도움은 되죠.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과목마다 좀 다른데 한자를 몰라도 크게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본인이 또 기록을 하시면 돼요. 한자가 많은 과목도 있고 한자를 넣되 음을 달아주시는 교수님들도 많고요. 거의 한자를 뺀 과목도 많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됩니다. 복불복이에요. 어려운 과목일수록 한자가 좀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를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이건 진짜 제가 솔직하게 느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학창시절 때 한문 선생님과 조금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원래는 한문을 그렇게 싫어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멀리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22글자 진짜 딱 사주팔자에 나오는 한자 말고는 주역에 나오는 한자들 들으면 어려워할 정도로 제가 한자에는 상당히 문외한이었어요. 근데도 대학에 들어와서 1년 과정에서 공부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어요. 한자를 막 대놓고 줄줄줄 읽지는 못해도 막히는 한자는 또 스마트폰에 이렇게 찾아서 책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한자가 그 한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한자들은 어차피 그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장학금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1학년 1학기는 전액 등록금을 내어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일반 전형일 경우라면 모르겠는데 나이가 55세 만으로 국가장학금이라고 있어요. 첫 학기부터 신청을 했을 때 저는 전액 일단 받았거든요. 근데 국가장학금이 일단은 저는 산업재 전형이니까 그 반에 대한 금액을 국가장학금 받고 그다음에 산업재 전형으로 받고 이렇게 전액이 된 경우고요. 다른 분들도 국가장학금 신청하시게 되면 차상이라든가 1부터 9까지 등급이 있어요. 상담을 좀 받아보셔야 돼요. 개인 차가 있다거나 자가가 있다거나 개인의 어떤 자산 규모가 있으면 그거대로 해서 등급이 부여되는 걸로 알고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내가 내야 되는 자비가 아마 결정이 될 거고, 혹시라도 자비가 없다, 등록금이 부담된다, 한국장학재단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 이런 게 있어요. 따로. 학자금은 말 그대로 등록금에 대한 대출이고, 생활비 대출이라는 것도 따로 있거든요. 한 학기당, 이거는 이제 해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셔야 돼요. 제가 했던 거는 한 학기당 자기가 신청했을 때, 물론 나중에 갚아야 되겠지만 상환 방법도 나눠져 있어요. 뭐 취업 후 상환하는 게 있고 일반 상환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저렴한 이자로 해서 한 학기당 50에서 200만 원씩 생활비 대출이 가능해요. 이런 분야를 공부하기 좋은 근데 학교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신다면, 저는 이왕 배우실 거면 좀 이상한 데서 배우지 마시고, 뭐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뭐 다 실력이 없다 이런 건 아닌데, 이왕 돈을 투자하실 거라면 장학금 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여러분들 더 낫지 않아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워낙 돈 없이 이 직업을 선택했던 사람이고, 책 한 권 값이 없어가지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노트에다 필사하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학금 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요즘 불경기고 뭐 타로를 공부하고 싶다, 뭐 아니면 자미도수를 공부하고 싶다, 유기물 공부하고 싶다, 각자 공부하고 싶은 과목들은 많은데 솔직히 다른 데서 학원비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학교는 이런 장학금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온라인이라서 그런 온라인이 또 익숙치 않거나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교실에서 현장에서 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계속 2시간씩 3시간씩 이렇게 집중해서 보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회사 퇴근하고 와서 이렇게 꼬박꼬박 졸면서 새벽에 보시거나 주말에 약속도 못 잡고 수업 들어야 되고, 또 주말이나 평일에 이렇게 시험 일정이 잡히게 되면은 여러분들 기타 우선순위 다 이렇게 제외하고 우선순위로 학교 생활을 1순위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짜증날 수가 있는데, 그 힘든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 내가 많은 돈을 이렇게 시간과 함께 투자를 해서 정말 잘 이뤄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지난 1년의 과정들이 굉장히 쉽지 않았고, 개인적으로 이번 2학기 때는 휴학을 할까 말까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온라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를 덜한 것 치고는 또 교수님들께서 열심히 한 사람들의 이 흔적을 보시고 점수도 또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렇게 또 박하게는 안 주세요. 물론 공부한 만큼 나와요. 과제도 열심히 해야 하고 게시판 활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망하진 않아요. 적어도 제 경우는 그랬습니다. 여러 방법이 있어요. 가장 실망했던 게 뭐냐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이거는 여러분들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인데요. 저는 사주를 좀 알아요. 저는 뭐 사주 공부를 좀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유료 상담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공부를 하시길래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제 들어보면은, 알고 보면 그냥 책 한 권 읽으셨거나 그냥 취미로 책을 좀 본 정도예요. 근데 그 책도 필수 도서를 읽어보신 게 아니고 그냥 뭐 인문서적 아니면 서점에 나온 그냥 기타 어떤 요약식 책들, 검증되지 않은 책들을 공부를 취미로 하시고 나는 사주를 좀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어요. 그거는 좀 위험해요. 취미로 하실 거면 뭐 가족들 거 풀거나 본인 거 푸는 과정이면 상관이 없지만, 온라인에서 특히 위험한 게 게시판이나 어떤 커뮤니티 활동에서 그렇게 취미로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보신 분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받는다거나, 또 그런 사주를 마치 일반적인 전형 방법인 것처럼, 일반적인 풀이 방법인 것처럼 전파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거기에 또 영향을 받으시면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더 퍼져나가겠죠. 저는 일단 학교를 추천드려요. 꼭 제가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요즘은 학교가 굉장히 많이 생겼고, 꼭 정식 4년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평생교육원이라든가 여러 기타 과정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수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배우는 자세가 더 이쁘다면 더 깊게 배울 수 있을 텐데, 얕은 지식으로 본인이 다 아는 줄 아는 착각은 위험해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뭐 다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적극적으로 공부하시고, 요즘 색깔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사주 채널 많이 생겼고, 또 선생님들도 많이 용기 내서 사주 채널들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이게 끝까지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아쉬워요. 한 1년 정도 돈벌이로 생각하시고 뛰어드셨다가 구독자 수가 안 나오거나, 그거랑 똑같죠. 철학원이나 타로샵을 차렸는데 월세도 못 낼 정도로 손님이 끊기고, 또는 이걸 돈벌이로 생각하시게 된다면 생활비의 절반도 안 나올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걸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돈벌이로 생각을 하시고 뛰어들었다고 한다면, 후자인 경우에는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전체로 퍼뜨리게 될 수 있어요. 위험해지죠. 저는 정말 좋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케이스예요. 채널 안 쉬고 끝까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퇴직하고 제2의 인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또 시기가 시기인 만큼 명리학을 좀 안 좋게 비하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선하게 명리학을 펼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직도 무소가 명리학을 구분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선하게 명리학만을 연구하고 펼치는 선한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그런 선생님을 골라내는 눈은 손님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주십시오. 맞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각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한 원망을 일단 눈에서 거치시고 사람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는 수련의 학문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뀝니다. 마음가짐이 일단 많이 바뀝니다. 나라가 힘들 때일수록 저는 명리학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를 추천드리는 거고요. 제대로 정식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